자,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죄송스럽게 구석기, 신석기가 아니라 고전선부터 한번 내봤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석기, 신석기 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국가직에서 안 나온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지방직은 나와요. 지방직은 나오니까 보시고 자, 고조선 보시면 순서 고조선의 끝판왕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 하나는 뭐라고요? 순서. 두 번째는 뭐라고? 건국 이야기가 고조선 관련 역사서. 이게 시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분으로 우거왕이 암살되고 왕검성이 함락됐다. 이때 말하는 내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게 있어요? 내분 어떤 내분이야? 조선상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고왕에게 모종의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 어떻게 한다고요? 한 2000여를 이끌고 남쪽으로 진국으로 뭐 했다? 망명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막상 전쟁이 나니까 이제 1차 패수의 접전에서 우리가 어때요?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조선상 노인, 니계상 3 혹은 참이라고 하죠. 이런 놈들이 뭔다? 자격을 보내서 우고왕을 암살하잖아.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기역 다음에 있었던 일은 뭐겠어요? 기역 다음에 있었던 일은 한나라가 뭐한다? 한 사군을 설치했다라는 거 나올 수 있겠지. 또 뭐가 있을까요? 8개면 충분하던 법이 몇 개를 증가했다? 60여 개를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 이전과 기역 이후를 알아야 되죠. 또 하나 기역 이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는 리을도 있지만 조선상 역계경 2000여와 함께 진고로 망명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게 뭐야? 서파 사신 한나라 사신 뭐야? 서파 살해 사건. 됐어요? 한나라 사신 서파 살해 사건. 이게 이제 두 나라 관계가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가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야? BC 128년쯤에 있었던 게 뭐라고요? 무슨 군 설치하기로 했다? 창해군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고. 그래서 당연히 제일 마지막은 기역이고요. 기역 바로 앞에는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죠. 디귿이 무슨 조선입니까? 위만조선이지. 그러면 진계는 어느 나라입니까? 진계는 어느 나라? 연나라죠. 그럼 연나라는 뭐야? 춘추 전국시대니까. 그러니까 연나라 진계에 공격받아 만번 하늘 경계를 위축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 무렵에 어느 지역을 빼앗기고 요령 지역을 빼앗기고 서방 2000여리를 빼앗겼다. 2000리는 굉장히 어마어마하잖아. 800km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무렵의 중심지가 어디로 옮겼을 거다? 평양, 대동강 중심으로 옮겼을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하죠. 여기 언제? BC 약 300년경쯤 되고요. 흔들렸어. BC 한 300년쯤 되고요. 너무 집중해서 카메라를 때려버리는 우리 오빠. BC 300년쯤 되고, 괜찮아. 내가 흔든 게 아니야. 카메라가 흔들린 거야. 괜찮아. 자, BC 300년쯤 되고, 인강 10년 넘게 하면 이런 여유가 생겨요. 다시 BC 한 300년쯤 되고, 이 다음에 뭐라고요? 부왕과 준왕의 왕이 세습이라든가 상, 대부, 장군 같은 관직의 분화 같은 게 나타나면서 어때요? 우리 고조선이 군장국가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연맹국가 단계로 발전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이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순서 문제는 반드시 익혀둘 거야. 순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2번 보겠어요. 어느 나라 시조 설화래요. 옳지 않은 거. 시조가 일단 이진화 시왕이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것도 외우고 있단 말이지. 시조가 김수로면 누구야? 금관가이고 이진화 씨면 뭐야? 대가이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쭉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가야산신 정견모주가 천신 이비가지와 가무에서 사귀어서 뇌질주일과 뇌질청해를 하는데 뇌질주일은 이진화 씨고 뇌질청해는 수로다. 뇌질주일이 더 형인 것처럼 표현해놨잖아. 사실은 어때요? 김해 금관가이가 먼저잖아요. 근데 진해가 형인 것처럼 이렇게 뻥을 쳐놓은 거죠. 왜? 진해 입장에서 쓴 거니까. 백제 세력이 위축된 5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연맹체를 주도했다. 무슨 말이야? 전기 가연맹이 아니라 후기 가연맹을 주도했다. 이런 말이죠. 분명 백제 세력이 위축된 5세기 후반. 왜 그래? 백제는 왜 5세기 후반에 위축되죠? 야, 5세기 후반 백제가 왜 위축돼? 누구한테? 그럼 백제를 위축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장수왕. 당수왕.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475년에 어디가 털려? 한성 백제 본진이 어디가 털려? 한성
그죠? 한강유역이 어때요? 상실하자. 한강유역을 상실하잖아. 그리고 누가 죽어? 왕이 죽지. 무슨 왕? 계로왕이 죽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또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 후로 어디로 갔지만, 문조왕이 웅진으로 갔지만, 웅진 시대는 백제에 뭐라고요? 흑역사라고 했잖아. 그래서 계로왕이 이미 죽으면서 웅진 옮겼고, 문조왕도 피살되고, 삼근왕도 피살되고, 이걸 극복하려고 했던 왕이 무슨 왕인데? 동성왕이었지. 동성왕 뭐 하면서? 결혼 동맹 맺으면서 493년에 신라 누구랑? 소지 마리깐. 이참 비지의 딸과 결혼 동맹까지 맺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강화하려고 했죠. 그랬다가 어떻게 한다? 수도를 사비로 옮기려고 하다가 공주 웅진의 토착 세력인 백가 세력에게 암살된다고요. 그래서 왕이 4번이나 계속 연속 피살되는 그런 흑역사를 겪은 거지. 이걸 극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령왕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이 중요하다고. 오려 501년에 즉위한 무령왕은 다시 한번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뭐라고요? 지방의 중심지 22곳에 뭐한다? 가장 믿을 만한 왕족 파견해서 뭐를 다스린다?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해서 다스린다. 이게 그만큼 어때요? 다시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령왕은 뭐로 유명하다 그랬어요? 무령왕릉으로. 무슨 이고분 공주? 송산 이고분. 몇 호분이라고? 7호분이라고. 벽화는 있다 없다? 없다고. 지석은 있다 없다? 있다고. 그죠? 관의 재료인 금송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일본에서 온 거다. 무령왕이라는 호칭은 나 있지 않아요. 뭐라고?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이게 블라블라 하는 말들 다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예. 2번 554년 백제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고 오히려 560 신라의 침멸을 받았다. 이게 뭐냐? 554년 이게 무슨 전투야? 관산성 전투지. 백제 무슨 왕이야? 성왕이고 신라는 뭐? 진흥왕이지. 그렇지. 이때 신라의 장군이 누구랬어? 신주의 군주 김무력시다. 그의 부하 고간 도도가 재빨리 목을 베었다.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562년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이때 신라의 장군이 누구였어? 설마 김유신이겠어? 김유신이면 된다 안 돼? OX야. X지. 김유신은 무슨 가야의 왕족이라고? 김의 금간가의 왕족인데 그 같은 가야 사람을 시켜서 가야를 치면 어때요? 너무 비인간적이지. 누구야? 이사부. 이사부. 이때 신라 장군도 알아야 돼. 누구야? 이사부.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사부는 지정왕 13년 512년에 우상국 복속까지 한다 그랬잖아. 근데 벌써 몇 살이, 몇 년이야? 50년 후에도 여전히 뭐야? 신라 장군 이사부가 대가까지 정복하잖아. 그러면 그때 20살만 됐어도 어때? 벌써 70살이지.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이사부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지. 근데 20살에 군주하기가 쉽지 않잖아. 생각해봐. 군주는 요즘 말하면 도지사인데 한 30살쯤 됐다 치면 80대 노인네가 뭐 안 그래도 또 대가에까지 멸망시킨 대단한 노인네가 누구라고요? 이사부였다. 라고 할 수 있죠. 예. 경로당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요. 80대 할아버지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강호동 같은 사람이 나이가 70이 넘는다고 해서 내가 가서 감히 개길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언니도 마찬가지야. 언니도 옛날에 좀 놀았단 말이야. 너 젊다고 언니한테 개기다면 죽는 수가 있어. 조심하세요. 예. 3번 시조설화에서 금강가의 맹주족 위산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위산을 높여가겠다. 이거는 그냥 한글을 깨우쳤으면 맞는 말이잖아. 지금 김수로 왕과 뭐라고 우기는 거야? 형제라고.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형제라고 우기는 거잖아. 6세기 초에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게 되었고 여기까지는 맞아. 결혼 동맹은 누구랑 맺어? 신라 무슨 왕과? 법풍왕. 그렇지. 신라 법풍왕과 대가의 이인회 왕이 522년에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되죠. 하지만 7년 만에 신라의 배신으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대가이가 어디 누가 손잡아? 백제와 손잡게 되는 거고요. 그게 마지막 선택이 굉장했대요. 안타까웠지. 그래서 관산선 정수에서 백제 편에 들었다가 결국 이제 신라에게 멸망하였다. 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르 가야인데 금관가야 대가야가 가야 모르면 어떡해. 우르기 맞는 게 가야금인데 금관가야 대가야. 대가야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3번. 2번 정답 4번이죠. 3번. 순서대로. 자, 태학 설립. 언제야? 소수희망이죠. 자, 근초에 대해 평양 싸우다 왕이 전사했다. 백제 근축왕. 정확히 말하면 근구수 아들이고 평양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왕이 이게 누구야? 고국 원왕이지. 누구야? 사유지. 그럼 어때요? 니은 다음에 뭐야? 기억이지. 왕이 상속이, 왕이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누구야? 고국 천황이지. 언제야? 2세기. 179년부터 197년까지 완달했어. 자, 고국 천황은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뭐 알아야 돼? 부족적 성격의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뀌었다. 또 뭐 알아야 돼? 진대법. 춘대춘합의 진대법. 겉으로는 뭐지만 사회복지 코스프레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귀족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하겠다라는 거 당연하죠. 그죠? 익혀두셔야 됩니다. 지두를 분할 점령 흥한이 일대 초원지대를 장악하였다. 누구야? 장수왕이지. 479년 무렵에 장수왕입니다. 온달이 한강 이후에 탈원이 출정했으나 사망했다. 언제야? 590년. 왕은 무슨 왕? 영양왕 때. 590년. 영양왕 즉위년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디귿. 제일 먼저는 2세기니까. 그 다음에 니은 기역. 4세기지만 니은 기역. 그 다음에 5세기 리을. 6세기 미음. 정답 3번. 삼국시대는 순서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4번. 고려 전시과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토지가 지급됐다.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토지. 유품이하에 하급 관료에 자질어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 뭐 한인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고 이게 뭔지 알아야 되지. 아니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이걸 문제를 내가 똑같이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어때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보여드린 거잖아. 그럼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따뜻하게 0.5초 안에 여러분 얘기했잖아. 우리 시험은 100분의 100문제라고. 근데 사실은 영어가 30분은 걸린다고 봐야 되고 마킹도 해야 되고 긴장하면 떨리기도 하고 얼마나 찍을 때 손 떨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문제를 풀 때요. 오독을 하잖아. 오독.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오독을 하게 돼 있다고 사람이란 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걸 본다고. 읽고 싶은 대로 막 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한국사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으면 좋아. 그래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지금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할수록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도 세습되었다. 이런 게 있죠. 군인전도 있고 뭐 했어? 외역전 같은 거. 군인전, 외역전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역이 세습됨으로도 뭐야? 토지도 세습된다. 이걸 전정연립이라고 하죠. 각 관청에 공회전을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자, 공회전하고 뭐는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 내장전은 구별해야 된다 그랬지. 왕실 경비는 뭐라고? 내장전이고. 관청 경비는 뭐라고요? 공회전이야. 외우긴 좋아. 관청에는 공무원들이 하잖아. 관청에는 공무원들이 한다고. 공무원. 공무원. 그래서 뭐라고요? 공회전. 이렇게 외우십니다. 사망관리의 유가족에게는 모두 구분전이 지급된다. 뭐가 틀렸어? 모두가 틀렸지. 우리 한국사에서 모두 들어가면 틀릴 가능성이 많지. 아주 반드시 틀린 건 아니에요. 왜 틀렸어? 유품이하에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들어가는 게 지급되는 게 뭐라고요? 구분전이지.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다음에 해당하는 불교 종파입니다. 부처가 영산 회상에서 아무 말 없이 꽃을 꺾자 가섭존자 많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 이거 국어시험에 배우잖아. 이걸 뭐라 그래? 염화미소, 염화시중. 다른 말로 뭐 이심전심. 그죠? 네. 이게 먼저 선종. 선종이야.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한 승려들에 전파되었다. 뭐야 X야? X야. 뭐가 틀렸어? 불교니까 당연히 인도 아니냐고. 에이, 그건 교종이고. 대표적으로 누구야? 겸익 같은 사람. 교종이고. 선종은 어디? 중국인데 정확히 말하면 어디야? 당나라. 왜? 신라 하대지. 신라 하대니까 어때요? 중국이 당나라. 그래서 선종이란 종파는 당나라 때 체계화됩니다. 해능이라는 승려에서 체계화되고요. 이걸 이제 신라에서 도당 유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로 유학했던 유학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종이 신라에 들어오는 건 신라 중대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가 신라 하대에 번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가장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의 선사입니다. 도의. 그래서 제가 선종 승려는 두 사람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도의가 있고 풍수지리설을 봐야 되는 누구야? 도선. 그러니까 도의와 도선 두 사람을 꼭 외워야 되는 거지. 둘 다 언제다? 신라, 하대다. 외우셔야 됩니다. 인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고려시대 최충헌에 의해 후원받았다. 맞죠? 최충헌은
당시 고려시대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으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자겸이 난 때 이자겸도 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장이라는 아이를 현화사 주지를 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현화사 승려들 동원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생각해봐.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아들이 어떻게 한다고 빠박이 승려가 현화사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불교가 굉장했대요. 세속적이고 탄압했다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고려 왕실에서도 문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들 11명 중에 3명을 출가시켰고 그 중에 넷째 아들 누구야? 의천이라는 사람이 크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려는 문벌이족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교 안에서도 법상종, 법성종 막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싸웠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누구야? 무신 정변이 일어나자 교종 승려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반란을 일으키지. 교종 승려의 나온도 일어나죠. 이때 이제 이 혼란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야? 최충원이잖아. 그래서 최충원은 교종을 억누르고 어떤 거? 선종을 혼하고 그게 누구라고요? 진울이었다. 그래서 최충원의 후원받은 거 맞습니다. 최충원은 진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충원의 아들 누구야? 최후 때는 누구야? 해심. 최충원은 진울, 최후는 해심. 이렇게 서로 케미가 잘 맞았다라는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방에서 세력이 되던 호족들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썰법이나 문자를 떠나 곧바로 부처님의 마음을 중생에게 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네 글자를 뭐라고? 외워야 돼? 불림문자. 그러니까 사료로 나올 때 불림문자라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불림문자. 직지잉심. 그러니까 교우의 별전, 불림문자, 교의 별전, 직지잉심, 견성성불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외워? 딱 네 글자만 외우자고요. 불림문자. 문자가 필요 없다. 선종이죠. 6번. 다음 시기 정사왕. 금이 요를 격파하고. 자, 금 나오면 몇 년? 지난 시간에 됐어. 몇 년? 금은 1115년. 언제? 1234년. 자, 요는 900. 안 외울 거야. 요는 916년. 1125년. 이게 요. 이게 금이. 이게 왜 중요하죠? 요건 포인트가 있다고. 916년이면, 자, 916년에 얘들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통제하던 중원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907년에 누가 망해요? 당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된다 칩시다. 하지만 이건 알아야지. 918년이 뭐라고요? 고려. 그죠? 하나 더. 그리고 900 10년 만에 926년에 뭐 한다? 발해를 멸망시키는 나쁜 놈들이 누구라고요? 거란이 세운 요 나라야. 그러자 발해 왕자 대광현을 비롯한 많은 유민들이 수만 명이 어디로 온다고요? 고려로 들어왔고 이걸 다 받아들인 덧셈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태조 왕건이었잖아. 그래서 태조 왕건은 발해 왕자 대광현이 뭐야? 왕계라고 해서 왕시성을 하사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얘들은 후삼국 통일이 돼요? 적극 활용하죠. 그러니까 어느덧 주식회사 고구려라는 조직에는 발해 세력이 상당수 들어와 있지. 걔네들은 어때요? 당연히 첫 번째 목표가 뭘까요? 자신들의 고향을 되찾는 거 아닐까? 그래서 고려의 초기 대외 정책은 북진 정책 할 수밖에 없고 대외그란 뭐라고요? 강제 정책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1115년 12세기 역사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다시 또 하진 않겠어요. 외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거죠. 금이 요를 격파하고 언제야? 1125년입니다. 금이 세워진 지 정확히 10년. 그러니까 지가 했던 거 그대로 당한다니까. 지네가 나라 세우고 딱 10년 만에 발해를 멸망했잖아. 근데 금이 나라 세워지고 딱 10년 만에 어때요? 요를 멸망시킨 거야. 그래서 금이 요를 격파하고 1125년입니다. 사신을 보내 4대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이게 1126년의 사실입니다. 고려사에 보면 1126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신들은 반대하면서 사신을 죽이고 했으나 김부희가 홀로 상소했다. 송과 같은 대국도 도란과 형제의 나라가 되어서 지내왔었다. 천자의 높음 천하에 비길 바 없지만 오랑캐를 섬긴 것은 잠시 원칙을 이고 권도로 국가를 보존하는 좋은 방식이다. 폐하께서는 기남복으로 생각하시어 국가를 보존하는 후회가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폐하 밑줄하고 무슨 왕이냐 이 왕이 있었던 일을 옳은 것은 아니 물어볼 것 같아요.
언제일까? 인종. 그래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인종입니다. 이때 무슨 뭐 동북 구성을 쌓았다는 둥 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동북 구성은 누구라고요? 예종. 별모반 편성했다. X지. 누구야? 숙종. 서족포를 만들었다. OX야. X. 누구야? 숙종.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건 1126년 무렵의 상황이고, 그렇다면 윤관의 건의로 별모반 편성, 동북지방 9개 성, 윤관의 결 별모반 편성 1104년, 숙종, 동북구성은 1107년, 예종, 정중구, 의방 등의 무신정 멸키다 1170년, 의종, 묘총세력이 서경촌달을 주장했다. 요건 약 10년 후지. 1135년이고, 이자겸이 왕실의 외척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자겸, 김부식, 척중경 세력이 다시 말해서 고려 누구야? 문벌 귀족 세력이 요걸 어때 수용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직은. 그러니까 요게 가장 적절한 건 3번도 만약에 4번 선지가 없고 4번 선지에 엉뚱하게 나와 있으면 홍건적이 쳐들어왔다든가 그딴 헛소리가 있으면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겠지, 가까우니까. 하지만 뭐 봐봐, 우리 한국사 문제는 수학이 아니잖아. 네,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과에서는 만약에 1.00이 정답이면 1.001은 오답이야. 하지만 문과에서는 어때? 그건 어때요? 1.000이 정답인데 1.001이 있고 2나 3이 있으면 뭐야? 1.001이 뭐야? 정답인 거야. 하지만 1.000이 있으면 어떻게 돼? 1.000이 정답인 거야. 그럼 딱 고른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봐야 되고 4번으로 봐야 되고, 4번 선지가 없다면 가장 가까운 건 3번인 게 맞아요. 7번. 백제가 기억, 니은, 디귿에 도배했던 시기 사실 옳은 것은 하나미래성, 그 다음에 웅진이고 사비야. 하나미래성이 오늘날 어디로 본다고요? 한성인데 어디로 본다? 풍납토성 쪽으로 봅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 풍납토성. 올림픽 공원 있는데 풍납토성 있습니다. 아, 안 가보셨구나. 또 시골 출신들. 안타깝다. 이럴 때 참 안타까워요. 쉬는 날 막 껌껌한 데만 다니지 말고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잖아. 이럴 때 한번 가보시라고요. 요새 날씨도 좋은데. 웅지는 어디죠? 공주. 외우셔야 되죠. 웅지는 공주. 사비는 부여입니다. 자, 이 기억, 인도에서 돌아온 겸이 불교 교단을 정비했다. 자, 인도에서 돌아온 겸익이 불교 교단 정비 언제야? 성황 때이지. 성황 때 언제야? 사비죠. 기억, 관등제와 관복을 도입하였다. 관등, 관복 도입. 언제? 고유왕 때. 그죠? 고유왕 때니까. 언제야? 3세기. 당연히 어때요? 한성시대. 정답, 2번. 신라 눌지왕과 결혼동맹. 누구야? 눌지? 그럼 비왕이지. 언제야? 433년이지. 433년이면 아직까지 한성시대니까. 어디라고요? 기억이지. 수도를 6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였다. 뭐가 틀렸어, 여기서?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 그죠?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했다. 수도가 6부인 데는 어디밖에 없어? 신라밖에 없죠. 그래서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헛갈리지 않고 문제를 푸시려면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8번. 옳지 않은 거. 너도 하늘의 백성인데 어째 남자는 시와 예를 배우지 못하고 여자는 옷하고 배짜기를 못하는가? 소잡고 고리 짜는 걸 생리로 삼아 사람 추에 끼지만 이거 뭐겠어요? 소잡고 고리 짜면 너 뭐야? 백정입니다. 자, 고려시대는 호적에 올려 역을 부담시켰다. OX야. X. 뭐라 그랬어? 양수척. 그죠? 네, 얘들이 이제 화척, 제인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들은 호적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가 수업할 때, 개념 강의할 때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15초 이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호칭의 변화 뭐라고? 백정이라고 했잖아. 원래 고려시대는 백정 일반 농민을 말하는 거였는데 얘들도 어떻게 한다? 일반 평민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얘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지. 하지만 이제 백정이라는 호칭 자체가 이제 도설합주를 칭하게 되는 거지. 조선시대가 되면.
1910년 조선 총독 이들의 호적에 붉은 점을 찍어 차별했다. 맞습니다. 도한 또는 붉은 점을 찍어서 차별을 계속했죠. 그래서 1923년 진주에서 형평사, 형평운동. 1920년대 초반 이렇게 배우면 안 돼. 몇 년? 1923년. 1923년 진주에서 형평사를成立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형평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첫 번째, 1923년 임시정부에서는 뭐가 있었어? 국민 대표회의가 1923년이에요. 당연히 신채후에 뭐야? 조선혁명선언도 1923년이에요. 그리고 무장투쟁 파트에서는 육군주만 참의부가 어디야? 1923년이에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비슷한 시기, 왜 순서 묻는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연도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고요. 9번 봅니다. 밑줄 친 역법서가 간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역법은 고려시대 당의 선명령, 외웁니다. 충선왕 때 수시령, 공민왕 때 왕의, 명의 대통령. 근데 명나라의 대통령이란 건 수시령을 이름만 바꾼 거야. 조선도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법들은 모두 우리나라 현실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역법서, 이게 뭐겠어요? 칠정산. 여러분 얘기했어. 칠정산. 누구야? 세종. 한양의 화재 예감을 위한 금화도감 설치. 세종 맞아요. 향약 집성방 맞죠? 하지만 이륜 행실도는 몇 세기야? 16세기 중종. 해정교와 종묘 앞에 앙부일구를 처음 설치했다. 맞죠? 앙부일구 우리 흔히 해시계라고 하잖아. 현주일구와 천평일구 만들었다. 이거 뭐라 그랬어 내가? 현주일구, 천평일구를 뭐라고? 휴대용 해시계. 휴대용 해시계. 이게 어디서 주로 필요하다고 쟤는 얘기했는데 수업할 때도 군사작전할 때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군인들에게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뭐 해질 무렵 뭐 달이 저기 떴을 때 공격하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휴대용 해시계가 있으면 훨씬 작전이 정밀해지는 거죠. 10번 갑니다.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옳지 않은 것. 이름과 덕이 있는 자로 전랑으로 삼게 하되. 전랑은 뭐라 했어? 2조 같은 경우 정랑과 좌랑을 합해서 뭐라고요? 경나죠, 그죠? 이게 뒤에 랑이 붙는 이유로 말했어요. 몇 품 이하는 랑이 붙어요. 6품 이하는 랑이 붙고요. 4품 이상은 뭐가 붙었어? 땡땡 대부였잖아. 숙록 대부. 그래서 4품 이상은 뭐의 대상이 아니고 서경의 대상이 아니고 5품 이하만 서경의 대상이다. 무슨 시대는?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모든 관직이 다 서경의 대상이다. 주여 여러 번 했어. 스스로 후임자를 천거하게 한다. 자청권. 이조 판세에게 귀속시키지 않았으니 블라블라 나와 있어요. 자, 기억. 3사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있어 없어? 있지. 3사 관리를 추천할 수 있고 또 뭐라고요?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할 수 있고. 그래서 2조 전랑이라는 관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 장원급제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거였어요. 니은. 이 같은 관행은 정조 때 완전 폐지됐다. 맞죠? 일단 영조 때 폐지됐지만 슬그머니 부활했다가 정조 때 완전히 폐지된 거 맞아요. 디귿. 직책과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당연하지 않나요? 리을. 전랑은 일반 관리들 관리 현량과를 거쳐 승진하였다. 현량과는 중종 때 잠깐 시행됐다가 조광조가 실각하면서 김여사로 희생당하면서 폐지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가에 들어갈래요. 옳지 않은 것. 가를 설치한 것은 수령을 중히 생각해서였다. 수령이란 임금의 나란 일에 대한 걱정을 나누어 어떤 지역의 사람다. 그냥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다. 임기. 기억나죠? 임기 몇 년? 5년. 1800일. 임기제와 또 하나 뭐라 했어? 상피제. 임기제와 상피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 그래서 그 지역 유력 토착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이게 뭐라고요? 유향소고. 수령의 스텝이 있죠. 이호, 예병, 형공, 중앙에 6조와 똑같지만 6방이 있지. 얘들이 뭐라고요? 향리. 그래서 수령이 보조를 받는 두 세력은 하나는 뭐라고요? 유향소. 또 하나는 뭐라고요? 향리 세력으로부터 보좌를 받아요. 그런데
유양소가 향리를 마을 수 있다고요? 규차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왜요? 유양소는 신분이 더 높은 양반이고 향리는 뭐야? 중인이니까. 자, 기억,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 맞죠? 맞아요.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그려드렸는데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을 일단 8도로 나누잖아. 이렇게 나누면 8개의 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8도 아래 또 뭐 했다 그랬어요? 부, 목, 군, 현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면, 리, 통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넘사벽 두 줄이 그어진다 그랬더니 기억나죠? 왜? 요까지는 지방관이 파견되었고 여기는 파견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까지를 우리가 무슨 뭐단이다? 향단이다 라고 불렀고 요까지는 뭐라고요? 촌이다. 이 촌을 다른 말로 뭐야? 동이다. 그래서 학교는 향단위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향교고 유향소고 또는 뭐야? 향청이고 향단위의 자치구역 뭐야? 향교, 향약 그랬잖아. 반면에 여기는 동단위니까 뭐라고? 여기는 동단위는 뭐라고요? 동약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는 모든 지방이 지방관이 다 파견된다. 수령이 다 파견되고 뭐가 소멸된다? 속현이 소멸되고 그 다음에 향리 세력은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고려시대에 비해서 약화된다. 그래서 엄청 수령 권한이 강해지는데 그 수령의 7가지 중요한 업무를 우리가 뭐라 불렀고 수령칠사라고 불렀고 이들은 뭐야? 다른 말로 목민관이라고 해서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사라는 책이 이 사람들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보아야 할 책이다. 그런 의미였고 근데 인기제와 상피제이기 때문에 얘들을 도와주는 애들이 유향소가 있고 또 얘들을 보조해주는 애들이 향리가 있었다. 둘 다 보조를 받는데 유향소가 신분이 높으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 규차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잘못하면 유향소 힘이 너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얘네들 통제하기 위해서 뭐 한다? 뭘 둔다 그랬어? 경제소. 그래서 조선은 경제소라든가 수령,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지방의 면리제로 정착힘으로써 요 3가지가 결국 뭐랬어요? 무슨 집권을 강화하는 요소?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요소다. 라는 거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향리 감찰하죠. 정부는 경제소를 통해 이것을 통제했다. 유향소잖아. 향촌사의 풍속, 교종, 기능 당연히 있죠.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덕행을 추모했다.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일까? 서원. 유향소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 12번. 자, 규장각 폐지해라. 환상미를 면제해라. 탐관오리 가운데 현재 한 자는 처벌해라. 딱 봐도 돼요? 동학농민운동 필이 나지? 아니라고. 그래서 이게 틀린다고. 뭐라고요? 갑신정. 갑신정변. 자, 은보리 화폐제도 언제야? 1차 가보기.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개혁 운동이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게 정답. 갑신정변의 역사기를 뭐라 했어? 최초의 무슨 국가 건설? 근대 국가 건설. 그 구체적인 예는 2조와 13조에 따라서 2조 문벌 폐지 인민평등 평등사회 13조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리하는 의기라고 반포한다. 뭐? 입헌군주제적 성격이다. 라고 했어요. 아래로부터 반봉건 반치냐 이거 매력적인 오답이죠. 동학농민운동 쏘갔어? 우리 소위 쏘갔어? 안 쏘갔어? 쏘갔지? 안 쏘갔어? 잘했어. 광범한 사회계층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이 주도했다. 자, 갑신정변의 한계점이 뭐야? 소수의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게 한계점이지. 결정적 이유면 3조. 무슨 법 개혁에 불과하다? 지조법 개혁에 불과하고 토지 개혁이 없었잖아. 조수제도 개혁에 불과하고요. 정답은 2번. 13번. 자, 13번의 가는 누구야? 조식이래잖아. 누구야? 북인이지. 나는 이왕이잖아. 향촌에서 영예이 더 컸대. 누구야? 남인이지. 다는 송시열 이학통 계승했다. 보수적 강경청 누구야? 노론이고. 나는 뭐 안 봐도 되겠네. 뭐야? 소론이. 자,
봅시다. 이 중에서 시파, 벽파로 나눠진 건 어느 거예요? 노론. 노론 강경파. 애들이 뭐야? 다수파가 뭐야? 벽파. 노론 온건파. 소수파가 뭐? 시파인데 나중에 이제 남인과 소론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가는 임진왜란 중에 정인홍, 곽재우와 같은 의병장을 많이 배출했다. 당연하죠.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북인이 권력을 잡게 되죠. 나는 현종 때 예속 논쟁을 계기로 몰락하여 지방 세력화됐다. 뭐가 틀렸어? 그럼 언제 몰락했어, 나는? 숙종 때 몰락하지. 뭘 계기로 몰락해요? 환국 중에서 무슨 환국? 갑술 환국. 1694년에 갑술 환국을 계기로 몰락하는 겁니다. 다하 가운데 일박자들이 중상실학을 발달했다. 맞죠? 야, 자, 봐야 돼. 요 노론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 시파, 벽파. 갈등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또, 이 안에서 무슨 논쟁하는 거라고요? 호, 락, 논쟁하는 거라고. 어디 안에서? 노론 안에서. 이 호론은 뭐라 그랬어? 어디 노론? 충청도 노론이고. 낙은 서울 가면 동대문쪽에 낙산이 있다 그랬잖아. 올라가 보라니까 얼마나 뷰가 좋은 줄 알아?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보면 엄청 좋다니까. 데이트 코스를 되게 좋아. 근데 힐 신고 가면 헤어져. 산이라니까, 산. 이게 서울이라고.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 이쁜 카페들도 많아,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데이트 코스를 되게 좋다고. 빵순이들은 거기 빵집도 있고 막 이래. 그러니까 빵 좋아하지, 언니? 자, 그럼. 자. 야. 그래서 충청노론과 서울노론, 호락, 논쟁인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기는, 자,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어때요?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완전 어때요? 다르다는 사람도 있지. 자, 충청노론은 어때요? 완전 어때요? 다르다. 라는 게 뭐야? 호론이고.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어때요? 별 차이가 없다. 비슷비슷하다는 게 서울노론이었잖아. 이게 이제 단순히 인간과 동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인간을 뭘로 본다고요? 중화. 이거 뭐라고요? 오랑캐. 이렇게 보면 어때, 이제? 오랑캐한테도 뭐 할 수 있어? 배울 수 있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북학이 되는 거고. 이게 뭐라고요? 양반. 이게 뭐예요? 쌍놈. 이렇게 보면 양반과 쌍놈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면 신분제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지 않냐. 라는 게 어때요? 이쪽이 서울 낙론의 주장이잖아. 일부. 그게 뭐라고요? 중상실학.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북학파 되는 거잖아. 외워야 돼. 라하 학자 가운데 18세기 강화학파가 형성되었다. 그렇죠. 소론이잖아. 소론. 그러니까 소론의 특징 성리학 이해에 대해서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플렉서블하다. 그랬고요. 18세기 강화학파 대표적으로 누구야? 정제두. 정제두 호가 뭐야? 하곡 정제두. 쓴 책 존언 만물 일체설. 존언 만물 일체설. 외워야 돼. 지행합일의 실천성을 강조했는데 실천의 주체는 양반이다, 일반민이다 라는 것까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민설이냐 친민설이냐 라는 걸 알아야 되기도 합니다. 양미학자들은 신민이야 친민이야. 친민이야. 양미학은 친민. 백성과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성리학에서 이걸 주자는 이걸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누가 권력자들이 사대부가 백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대부 역할을 강조하는 거야. 반면에 양무학에서는 신민이 아니라 친민이야. 백성과 뭐 하면 돼? 친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이 무슨 꼴을 인정하는 거야, 이제. 자율성이라든가. 실천의 주체를 누구로 본다? 일반 민으로 본다. 이게 양무학의 특징입니다. 7급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는 모르셔도 됩니다.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으면 되게 좋고, 모르셔도 큰 문제 없을 텐데 알고 있으면 더 좋지. 지금은 7급과 9급의 경계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2번이고요. 14번 갑니다.
이항인들은, 자, 이항인이란 글자만 봐도 알아야 돼. 뭐라고요? 중인. 꼬불꼬불한 길. 그 다음에 얘들 다른 말, 얘들은 뭐야? 이항인 또는 뭐야? 위항인이라고 하죠. 시사를 조직한다. 그래서, 여기 언제야?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자, 그럼 조선 후기. 새로운 시가 경기체가 이거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냐? 기, 경기 어떠하여 있고, 어떠하니 있고. 한마디로 뭐야? 부심 쩌는 거지. 예. 근자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 말로 하면 스웩? 아니, 고려시대 래퍼들인 거야.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볼만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도끼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경기체가 지었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악이 체계적인 궁중음악으로 발전하다. 이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그랬죠. 고양순체는 뭐야? 고려 전기죠. 송설체는 고려 후기잖아. 소원 성취를 기원하고 생활관현은 민화가 유행했다. 언제야? 그렇지. 조선 후기지. 정답은 당연히 4번. 15번. 아, 이런 문제는 진짜 좋은 문제죠. 제가 이걸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한검정에서 지도를 따온 거야. 선택지는 내가 만든 거지만 이렇게 한검정 문제에서 이 지도를 딱 따온 거라고. 내가 이런 걸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되게 좋겠지. 하지만 난 문과야.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는 저도 좀 사실은 좀 배우고 싶어. 컴퓨터도 고백을 하자면 전 PPT도 못 만들어서 맨날 조교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저를 좀 도우시고 싶으면 제가 PPT 좀 만들어 달라고 메일 보내면 근무 시간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근무 시간에 꼭 좀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자, 봅니다. 이게 무슨 강 하구란 걸 알아야 돼? 압록강 하구야. 얘기하잖아. 지역사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여기 요 가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최근 나한테 기출문제 중에서 뭐 했어? 의주. 의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닌 것은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 가 안에 의주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뭐가 들어갔어? 강동 육주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흥화진 의주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야 되고요. 무슨 강이다? 압록강 하구다. 또 여기 뭐가 들어가? 용안포도 여기 들어가. 용안포. 기억나? 1903년에 뭐야? 용안포 사건 기억나지? 이 용안포 사건은 왜 중요하다 그랬어?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더욱더 격화되는 사건이 바로 용안포 사건이었다. 그래서 1904년 러일 전쟁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용안포 사건이 있다. 그 전에 일본은 러시아와 1대1로 맞짱 뜨기가 무서우니까 1902년에 이미 뭐 제1차 영일 동맹을 맺기도 했고. 그래서 순서 문제로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1902년에 1차 영일 동맹. 뭐 니시 로젠 협정 이런 거는 그 전에 있었던 거고 1차 영일동맹 1902년 1903년에 용안포 사건 1904년 1월 달에 우리 대한제국이 뭐야? 중립선언했고 그리고 2월 8일 날 일본이 리순항을 먼저 공격하고 2월 9일 날 인천항을 공격하고 그리고 2월 10일 날 뭐한다? 선전포고하고 2월 23일에 뭐한다?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고 속으로 문제마다 저 새끼가 랩을 하는데 매기는 자꾸 거부를 하고 있고. 그러면 러일 전쟁 순서라고 옆에 써놓고 다시 한번 그 파트를 보는 거야. 제가 지금 랩을 하는 게 들리고 한번 듣고 그렇지 리듬을 탈 수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비트가 자꾸 끊어지고 리듬을 탈 수가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파트 공부가 좀 덜 된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벽하면, 걱정하지 마. 완벽하면 왜 여기 앉아있어? 무슨 뭐 자선사업회? 유니세프야? 학원과 날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무슨 방청객 알바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괜찮다고 잘 모르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야. 계속 문제 풀면서 계속 해나갈 거니까 부족한 걸 메꿔보자고요. 또 하나 1번 이륙양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륙양이에요. 어디 그랬어? 압록강 건너자마자 한자로는 안동이라고 쓰고 중국 발음으로는 단둥이라고. 안동이라고 쓰고 단둥이라고 발음하지. 거기 아일랜드 사람이었던 조지 쇼가 운영하는 선박회사 2층에다가 이제 이륙양행을 두고 이제 정보와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건 뭐라고요? 임시정부. 관련된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부산을 무슨 상회가 있었고 백산상회. 만주에는 이륙양행. 서전서숙은 여기가 아니잖아. 서전서숙은 어디라고요? 간도지야. 몇 년? 1906년. 누구야? 이상솔.
잘했어. 1906년 이상설. 하지만 1년 만에 문 닫죠. 이걸 계승한 게 뭐랬어요? 1908년. 김약연 선생님. 명동학교. 명동학교. 이 학교 졸업생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 동주, 윤동주, 사촌, 송몽규. 이런 오빠들 영어로 만든 게 동주. 윤동주는 꼭 알아야 되잖아. 용한포 말씀드렸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 정봉수가 의병을 일으켰다. 당연히 어때요? 후금이 이쪽으로 쳐들어왔을 거고, 의병도 여기에서 용골산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맞다고. 여기 의주 쪽이야. 그래서 이게 맞다고. 자, 조심해야 될 거. 후금 침입에 대하여 정봉수와 이일입 이런 사람이 어때요? 의병 일으킨 거. 언제야? 정묘호란. 뭐가 아니고 병자호란 아니고 뭐라고요? 정묘호란이다. 그리고 기출문제로는 의주, 흥화진 이런 거 머릿속에 꼭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16번 갑니다. 다음에 헌법, 그러니까 15번의 정답은 당연히 2번이고요. 자, 통일제 국민회의의 설치와 대통령 간선제. 자, 16번. 통일 주체 국민회의 들어가면 끝났지. 뭐야? 이게 무슨 헌법이야? 유신헌법이지. 유신헌법이니까 몇 차 개헌이야? 7차 개헌이다. 나,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내각 책임제. 자,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 딱 한 번밖에 없지. 몇 공화국? 2공화국이고. 3차 개헌. 오, 잘했어. 웬일이야? 이건 몇 공화국이야? 유신은 몇 공화국? 4공화국. 이 개헌으로 결국 4공화국으로 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건 3차 개헌이고 이 개헌으로 몇 공화국으로 가는 거야? 2공화국으로 가는 거지. 자, 다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이건 뭐라고요? 몇 차 개헌? 8차 개헌이고 이 8차 개헌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5공화국으로 가는 거지. 전두환. 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 행위자 처벌한다.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한다고요. 그러면 몇 차 개헌이라고요? 4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4차 개헌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출제가 자주 되진 않지만 제가 볼 때 한번 나올 때가 된 거야 이게. 뭐냐면 유일하게 권력 구조와 관련 없는 개헌이야. 자 봐봐. 1차 개헌 뭐였어?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죠. 권력 구조와 관련되죠. 2차 개헌은 뭐야? 4.4 5.입 개헌. 이게 뭐야? 개헌 당시에 대통령 안에서는 연임의 중임 제한 규정을 없앤다는 거니까 영원히 할 수 있게 만든 거지. 3차 개헌은 크게 바뀐 거지. 4차 개헌은 권력 구조는 관련이 없어요. 5차 개헌은 다시 뭐로 가는 거야? 대통령제로 가는 거. 6차 개헌은 뭐야? 3번까지 하는 3선이고 7차 개헌은 유신의 완전 독주로 간 거고 8차 뭐야? 전두환. 이것도 전두환이가 7년 단임제를 오래 먹겠다고 하는 거고 9차 개헌도 대통령 무슨 제로 가는 거야? 직선제로 가는 거니까 전부 다 권력과 관련되는 건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정선거 관련자, 반민주행위자, 한마디로 어떤 놈들? 3.15 부정선거에 가담했던 놈들을 뭐하자? 처벌하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 순서가 제일 먼저 나라, 가다. 나라, 가다. 맞네? 가는 국민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확정되었다. 제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아닐 것 같은데 맞다고 그랬잖아. 그럼 국민투표로 확정된 건 몇 차 개헌부터? 5차 개헌부터. 1962년 5차 개헌부터는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하고 그 전까지는 국민투표할 필요 없이 국회를 3분의 2만 통과하면 헌법 개정이 되는 거였어요. 단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맞죠? 통일제 국민회의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형식은 약간 달랐지만 본질은 똑같다 그랬잖아. 대통령 선거, 통일제 국민회의 한 2,500명이라면 대통령 선거인단 한 5,000명 돼. 통일제 국민회의에서는 후보가 한 명이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후보가 복수의 후보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전두환이가 그냥 지가 당선되는 거죠. 나와 라는 장면정부 시기에 개정되었다. 뭐는 맞아. 라는 장면정부 시기가 맞아. 하지만 이거 이후에 뭐로 가는 거야? 장면정부로 가는 거잖아. 요거는 누구야 그러면? 그렇지. 허정, 과도내가. 잘했어. 허정, 과도내가. 생각해봐.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 2달 전에 비해서. 2달 전에 허정이 누구냐? 허가 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제 허정, 과도 내각이 뭔지를 알았잖아. 대단한 겁니다. 많이 발전한 거야. 정답은 당연히 4번입니다. 17번 갑니다. 간화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민족 성질을 명백히 인정하는 동시에 과정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타락하는 형태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어해요. 여기서 많이 보던 것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1926년 11월 달에 있었던 무슨 선언? 정우회 선언. 정우회 선언. 외워야 돼. 1926년 11월 달이 정우회야. 정우회 선언. 그 전에 6월 달쯤에 뭐가 있었어? 조선 민흥회도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정우회 선언. 왜 중요하지? 1927년 2월 15일 날 무슨 데 결성의 신간의 결성의 결정적 배경이거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자, 신간의 건설의 배경 중에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일본의 문화 통치에 민족주의 세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질에 넘어가가지고 타협적과 비타협적으로 분열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신간의 3대 강령 중에 가장 힘 있는 게 뭐였다 그랬어?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또 사회주의 세력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조선공산당이 1차 박살나고 2차 조선공산당이 뭐 준비하다가 60만세 운동 준비하다가 며칠 전에 조직 발각돼서 다 또 깨진다 그랬잖아. 사회주의 세력도 되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약자 힘은 뭐다? 단결이자. 이제 해외에서 말한다. 제1차 국공합자. 그리고 베이징에서 대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회 이런 안창호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이 결국 무슨 회 결성해? 신간의 결성해. 북내로 들어가서 뭐가 되고? 신간에 되고. 만주 쪽에서는 뭐라고요? 삼부 통합운동으로 가서. 남만주는 뭐? 국민부. 북만주는 혁신의회로 통합되는 성과를 가져온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민족 유일당 운동이다. 민족 협동전선 운동이다. 1926년 중요합니다. 1926년은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완공되기도 했고요. 경복궁안에. 나온규 선생이 뭐야? 아리랑을 개봉한 것도 바로 1926년입니다. 1926년이면 나석주 형님이 동척과 식산은행에 폭탄 던진 것도 바로 1926년이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1926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다. 60만세 운동 물론이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조선을 포함한 대다수 식민지에서 민족해방운동은 반제, 반봉건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 봉건지주 및 민족 부르주아에 대한 프레탈리아 계급투쟁과 밀접해졌다. 식민지의 프레탈리아트는 광범한 농민 대중과 동맹하에 혁명에 있어서 헤게몬을 장악해 하는 독립적 정치 요소에서 정치적인 뭔 개소리야. 한 줄로. 말이 길어. 혓바닥이 길어. 뭐라고? 프로레탈리아가 중심이 돼서 뭐하자? 투쟁을 하자라는 거야. 그럼 프로레탈리아를 강조한다고. 프로레탈리아는 뭐야? 무산자지. 해보나 무산자야. 무슨 투쟁 강조하는 거야? 계급투쟁 강조하는 거지. 계급투쟁 강조하는 건 무슨 계열이야? 사회주의 계열이야. 계급투쟁을 강조하면 부르주아라고 뭐라고 적어?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거지. 이승기야, 이승기. 헤어지자고. 누가? 무슨 주의 계열이? 화내지 말고. 무슨 주의 계열이? 사회주의 계열이 뭐한다? 이거 헤어지자. 무슨 투쟁? 해소투쟁. 그러니까 가는 민족주의, 가는 뭐야? 정우의 선언이냐? 뭐야? 뭉치자. 가는 사회주의 세력의 약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당연하지. 이건 뭐 사회주의 세력이 약화하면 배경으로 등장한 거 아니야. 민족주의 세력도 약화되는 거지. 당연히 분열되면서. 가 선언 이전에 조선민흥회가 창립됐다. 그랬잖아. 같은 해달 그랬잖아. 1926년.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차이야. 한 몇 월까지 외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여름에 조선민흥회, 겨울에 정우회 선언. 나는 신간의 해소에 영향을 끼쳤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코민테른의 노선 변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 선언의 자극을 받아 이광수는 민족 개조론을 지필하였다. 뭔 소리야? 민족 개조론은 언제? 1922년이고 민족적 경륜이 1924년이잖아. 이광수의 이런 개소리, 잡소리 때문에 민족주의 진영이 분열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광수 같은 애들은 해방 후에 이제 반민특위에 끌려가는 거 아시죠? 근데 최근에 모 당 원내대표, 참고로 여자이죠. 이분께서 그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 뭐 이런 패기 쩌는 말씀을 하신 거죠. 정말 패기가 대단한 것 같아. 그러자 다른 당에서 그 국회의원을 뭐라고 비판한 줄 아세요? 토착 외구다. 니네 동네 그 나모 국회의원을 정말로 토착 외구다. 거의 뭐 북한 조선중앙TV인 줄 알았어. 이런 말을 우리 네티즌들은 예전부터 쓰던 말이긴 해요. 하지만 이걸 공당에
공당에서 상대 당을 공격하는데 토착외구라는 정말 신박한 표현으로. 그래서 와 정말 재밌다. 정치가 점점. 이래서 개그, 대한민국 개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이렇게 센 개그를 치는데 예전에는요 몰래 이렇게 싸우더라도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강한 워딩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완전 경계가 허물어지는 느낌.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 개그는 정말 개콘도 점점 재미없어지는 거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정치를 보기 훨씬 더 재밌는데 개콘을 볼 이유가 없는 거지. 예, 토착외구 정말 멋진 표현이었어요. 멋지다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한다고 뭐라고 하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 총독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사람은 확실히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 일단 쉬는 시간 얘기하자. 자, 그래서 카메라가 무섭잖아. 17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18번. 이거 최근에 했어요. 그죠? 무장투쟁이잖아. 이렇게 낼 줄은 몰랐지. 자, 이런 문제는 수능 문제에서 따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사 문제에서 그 한국사 한검정이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내요. 지도까지는 잘 안 내는데 이게 점점 서로를 베껴가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지도 보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그 한검정이나 수능에서는 지도 문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보자고요. 가는 예난이지. 예난하면 뭐 생각나야 돼? 조선? 조선 독립동맹. 조선 독립동맹이 1942년 7월 달에 결성되고 두목이 김두봉이고. 그렇지. 기억나죠? 그 8월 달에 1942년 8월 달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제 개편돼서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죠? 하나 더. 그래서 끝나면 안 되지. 얘네들은 누구랑 손잡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손잡고, 다시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손잡고 대일항전을 끊임없이 전개했지. 그리고 결국 어때요? 일본이 원자탄으로 떡실신하고 패망하자. 이들은 곧바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국내로 들어온 게 아니고, 국공내전까지 열심히 참전해준 다음에 국공내전 1949년에 끝나고 대부분이 들어왔다. 물론 김두봉은 그 전에 들어왔어. 일찍 들어왔어. 그 김두봉은 일찍 들어와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정권에 참여하잖아. 무슨 파로? 연안파의 대표였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신민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참여했단 말이야. 그 신민당이 이제, 공산당하고 손잡고 이제 남노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조선노동당, 남노당이 된다. 북조선노동당, 북노당 됐다가 이제, 북한은 지금 뭐라 했어? 공산당이야? 노동당이야? 노동당이 되는 거잖아. 자. 예난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예난파. 나는요, 한커우지. 1938년. 한커우에서 뭐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지. 조선의용대는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제 로양에서 둘로 쪼개져서 자 충청으로 간 사람 누구야? 다로 간 사람 누구야? 김원봉. 가로 예난으로 간 사람 누구야? 윤세주. 윤세주가 나로 그러니까 나 예난 쪽으로 이동하면서 싸웠던 전투가 뭐야 이제? 호가장 전투라든가 반소탕전은 예난으로 이동하는 중에 싸운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무슨 지구라고 그래서 무슨 산지구? 타이항산, 태양산. 태양산 지구라는 단어까지 나왔다니까 기출문제 이미. 태양산 지구. 호시들이 많이 산다. 호가장 전투. 반소탕전은 일본 놈들이 항공대가에 동원해서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포위했지. 완전 죽을 뻔했는데 윤세주가 죽음으로써 포위망을 뚫는다 그랬잖아. 자, 충칭에는 1940년 9월 17일에 뭐가 만들어져? 한국 광북군이 만들어졌고 1942년에 김원봉이 들어가면서 부사령 겸 제1지대장이 된다라고 했더니 기억나겠죠. 가는 조국광복회를 결성하고 보천보 전투를 생각했다. 뭔 개소리야. 이건 중국 본토가 아니라 보천보 전투, 보천보 전투 이건 어디라고요? 만주에서 활동하던 동북인민혁명군에서 출발해서 동북항일연군이 된다 그랬잖아. 그 중에 이제 조선인 무장부대 누구야? 김일성 같은 애들이 1937년 6월 4일날 함경도 보천보, 갑산군 보천보를 쳐들어왔고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무슨 파라 부른다 그래서 갑산파라 부른다. 기억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틀렸죠? 나는 초기에는 중국 군사위원회 지휘와 간섭받았다. 이건 나아가 아니라 뭐야?
다야, 다. 한국 광복군. 나는 중국 관내조직 최초 한국의 군사조직이다. 정답 3번이. 다는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양산 지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양산 지구에서 일본군과 교전한 건 누구라고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윤세주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뭐야? 이 중에서 굳이 따지면 가라고 해야 됩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고요. 19번. 다음 연설에 행해진 계획이 미국 국무장관 17일 유엔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조선 독립이 지연된 책임은 소련에 있다. 조선 문제에 관해서는 소련과 합의에 도달한 것이 불가능하다. 유엔 총회가 신탁 통치 기한 없이 조선 동맹을 생각하는 수단을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뭐 하자는 얘기야 지금? 가능한 지역에서만 해도 뭐 하자고요? 총선거 하자 뭐 그 얘기 아니야 지금? 자. 그 얘기가 아니네. 만약 이게 가능한 지역이면 유엔 총회해야 돼? 소총회해야 돼? 소총회해야 되지. 근데 지금 뭐라 했어? 그냥 유엔 총회라고 했죠. 그냥 유엔 총회네. 그냥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다. 그러니까 조선 독립이 지연된 책임 소련에게 있다. 조선 문제가 소련과 합의 도달 불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소련과 합의가 지금까지 소련과 합의를 시도했던 게 뭐야? 미소공동위원회지. 자, 미소공동위원회 언제? 외워둬야 돼. 미소공위는 몇 차?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 그죠? 1차는 언제야? 1946년 3월부터 5월 사이가 1차. 2차는 1947년 5월부터 형식적으로 10월까지 간다 그랬어. 하지만 실제로 결렬된 게 언제라고? 7월 10일 날 실제로 결렬됩니다. 여기 결렬되고 정확히 딱 열흘 후에 7월 19일 날 누가 암살된다고 그랬어? 여운형이 해화동 로터리에서 극우 청년 한지근에서 암살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게임이 끝난 거는 마찬가지고, 그러자 언제? 9월 달에. 9월 달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상정한다고요? 유엔에 상정했고, 유엔 상정한 다음에 11월 달에 뭐 한다? 유엔 뭐야? 총회에서. 11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남북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미소공동위원회가 뭐 된 거야? 결렬된 거지.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남북협상 추진은 김구죠. 김구시 남북협상 제의하잖아. 언제? 48년에 있었던 일이죠. 50총선거 실시가 결정된 것도 뭐야? 유엔 소총회 48년 2월에 결의고, 모스크바 삼수회의는 이건 45년 12월에 개최된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정답은 2번으로 보셔야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서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었다. 이거죠. 20번. 가는 누구야? 이황. 나는요? 이. 그렇지. 잘했어요. 자, 옳은 거. 당시 사회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제 정비와 수제적 개혁. 한마디로 뭐야? 현실 문제를 개혁하자는 거 누구의 주장이야? 이황이야, 이야? 이이지. 그러니까 가야 나야, 나지. 사변록을 저술하여 양명학을 비판하였다. 사변록을 쓴 사람 누구죠? 야, 또 헷갈린다. 전습록은 누가 썼어? 전습록은 왕수인 왕영명이 쓴 거지. 이 전습록은 똥이다. 전습록 변을 쓴 사람이 누구야? 이게 이황이잖아. 사변록은 누가 썼어? 사변록은 박세당. 이건 누구라고요? 박세당입니다. 박세당. 박세당은 무슨 학자라고요? 박세당은 소른결이고요. 양력을 연구한 사람이야. 그래서 2번은 무조건 틀린 말이야. 뭐라고 해야 돼? 양명을 비판한 건 전습록 변이라고 해야 돼. 나 도학의 입문서인 경목요교를 저술했다. 정답. 1곡2. 나 서얼이 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얼이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누구야? 조식. 조식이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술과 차이점까지 외워야 되지. 군주 스스로 성악을 따를 것을 제시했다. 성악 10도. 현명한 신화가 성악을 군주에게 가르쳐서 그 기질을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임금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잖아. 가는. 그러니까 무슨 권 강화야? 왕권 강화 쪽으로 가겠지. 반면에 나는 뭐야? 똘똘한 신화가 임금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나중에 무슨 권 강화? 신권 강화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남인은 뭐라고요? 왕권 강화. 서인은 뭐라고요? 신권 강화. 대신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이잖아. 그런 것까지 함께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좀 정리가 좀 많이 된 거 같죠, 그죠? 예, 느낌적인 느낌, 기분만 그래. 그래도 그게 어디야? 좀 쉬었다가 이제 4회 계속하죠. 한 번 더 보세요.